저 사람이 설마 피아노를 치려는 건가? 20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방금 전까지 회장님의 차 키를 쥐고 있던 운전기사였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올해 65. 무대 위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칼, 세월의 주름이 가득한 손등. 그 손이 천천히 건반 위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저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30년을 함께 있었는데. 이준혁 회장은 단상 위 귀빈석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쥔 샴페인 잔이 기울어져 황금빛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저 남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로 65, 이준혁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제 인생의 절반을 회장님 곁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면 차를 빼고 밤 12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가는 날이 더 많았죠. 그렇게 1만 번이 넘는 출퇴근을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30년이나 한 사람 밑에서 일하면 지겹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지겹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준혁 회장님은 제게 그저 직장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때론 친구였고, 때론 동생 같았으며, 때론 제가 지켜줘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해주시던 그 목소리가 제 삶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런 회장님의 환갑 파티가 오늘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하객 명단이 아니라 가족 테이블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박철수 기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저희 가족 테이블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게 예의죠. 회장님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이렇게 눈물이 나오다니. 파티는 성대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 국회의원들, 유명 연예인까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은 모두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턱시도가 어색해서 계속 목을 극적였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긴장 풀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있어도 돼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회장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의 축하 연주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특별한 분의 깜짝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준혁 회장님께서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시는 30년 지기 친구분이십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요. 당신 차례예요.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30년 만에 다시 피아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딸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딸 이야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운전기사 아냐? 아까 회장님 모시고 온. 설마 피아노를 치려는 건 아니겠지?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검은 광택이 나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35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이 악기 앞에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객석 한가운데 이준혁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제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제 과거를 회장님은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건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첫 번째 건반에 닿는 순간 35년 전 그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28살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앞두고 있던 저. 그리고 백혈병 진단을 받은 아내. 딸의 학비. 쌓여가는 병원비. 여보, 미안해요. 당신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울먹이는 아내를 안고 저는 피아노를 팔았습니다. 콩쿠르 우승 트로피도 연주회 포스터도 모두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인생 2막이었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쇼팽 녹턴 9번 2악장.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35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제 손가락은 마치 어제 연주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피아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꿈을, 저의 열정을, 저의 모든 것을.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박철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연주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저는 객석 속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그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적?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아내가 무대 아래에서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수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 회장님이 단상에서 내려와 제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가는 여전히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30년 전 그날,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을. 마이너스 1995년 7월 27일 금요일 밤 11시. 저는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음대를 나온 피아니스트가 택시 기사가 된 지 석 달. 아직도 핸들을 잡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사님, 여의도 금융가로 가주세요. 빨리요. 뒷좌석에 탄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넥타이가 풀어져 있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룸미러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빨리 가주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강남대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룸미러를 통해 본 그 남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손님,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차를 갓길에 급정거시켰습니다. 뒷좌석으로 돌아보니 그는 창백한 얼굴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저는 순간 판단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손님, 지금 바로 병원 갑니다. 버티세요. 저는 비상등을 켜고 가장 가까운 삼성병원 응급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빨간불이 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뒷좌석의 남자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손님, 눈 뜨세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저는 계속 말을 걸며 그가 의식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준혁? 입니다. 이준혁 손님, 가족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정밀기계 대표이사 이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분 만에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환자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같아요. 빨리요. 의료진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왔고 저는 이준혁 씨를 부축해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택시 기사입니다. 태우고 오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연락처 아는 게 있으세요? 저는 명함에 적힌 회사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기사들 같았으면 그냥 갔을 겁니다. 택시비도 못 받았고 밤 11시 영업시간에 손해를 본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그분의 눈빛 때문이었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본 순간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허둥지둥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여보. 이준혁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접수대에서 상황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사님이세요? 제 남편을 살려주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병원에 모셔다 드린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시대요? 네, 다행히 빨리 와서 시술 잘 받았대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사님, 성함이랑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꼭 보답하고 싶어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발이요. 제 남편이 깨어나면 꼭 찾고 싶어 할 거예요. 결국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음대 시절 만들었던 피아니스트 박철수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다른 명함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피아니스트이세요? 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택시 기사예요. 그래도 이렇게 귀한 분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후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 씨, 저 이준혁입니다. 그날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퇴원한 이준혁 씨였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괜찮으셔서 제가 더 다행입니다. 철수 씨, 제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겠습니까? 저는 고민했지만 그분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의도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직원이 10명 남짓, 낡은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대한정밀기계였습니다. 철수 씨, 사실 제가 그날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출이 막혔어요. 거래처 부도로 저희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게 심장마비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회사 운전기사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건 택시기사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철수 씨 같은 분이 있으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이준혁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30년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 곁에서 일하게 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30분, 언제나처럼 차고지에서 차를 빼서 회장님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에쿠스, 반짝반짝 광을 내서 준비한 차였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회장님이 차에 타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직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셨지만 예전보다는 안색이 좋아지셨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회사 말고 잠깐 다른 데 들렀으면 하는데. 대학로 쪽으로 가주세요. 대학로라니 의아했지만 저는 묻지 않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음악학원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서울음악학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회장님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창문으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쇼팽 녹턴,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그 멜로디는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전 무대 위에서 이 곡을 연주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철수 씨? 회장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제 돌아오셨는지 뒷좌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피아노 소리 들으셨죠? 저희 딸이에요. 8살인데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철수 씨, 명함에 피아니스트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직접 치시나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 옛날 일입니다. 옛날이라니요? 서울대 음대를 나왔습니다. 피아노 전공으로요.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대 음대요? 그런데 어떻게 택시 기사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회장님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90년 3월 저는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연주회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고 교수님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철수야, 너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지도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 음대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그해 6월 저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김미란 같은 학교 성악과를 다니던 그녀는 제 음악을 누구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독일로 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언젠가 듀오 연주자로 활동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1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딸도 피아니스트 만들까요? 아내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서 트리오를 만들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3년 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부인께서 급성 백혈병입니다.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8살 한창 나이의 아내가 백혈병이라니. 치료하면 되죠?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식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저는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며 돈을 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철수야, 내 피아노 팔아야겠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아노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피아노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사람이 먼저다. 피아노는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 결국 피아노를 팔았습니다.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의 수술비를 냈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이 길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피아노 레슨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수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음대 선배가 제의했습니다. 택시 회사 관리직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요? 운전만 할 줄 알면 돼요. 하루 12시간 일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저는 고민 끝에 택시 기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독일 유학은 포기했습니다. 함부르크 음대에 사정을 설명하고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교수님들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철수야,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꼭 음악 계속해라. 지도 교수님이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택시를 몰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꿈을. 병상에 누운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5살이 되던 해 아내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년간의 힘든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피아노 치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피아노는 제 삶이 아니에요. 당신과 딸,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피아노를 치는 꿈을, 박수갈채를 받는 꿈을.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이었습니다. 택시 핸들을 잡아야 하는 현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준혁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운전기사고 그게 제 일입니다. 아닙니다, 철수 씨. 과거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수 씨, 언젠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제 과거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때면 룸미러로 저를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30년 동안 그 눈빛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은 긴 듯 짧고 짧은 듯 길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 회장님 댁 앞에서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주말에도 회장님이 부르시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고 제 삶이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 아침은 좀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5시에 출발하면 될까요? 전날 밤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오면 저는 4시 30분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30분은 여유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차에 문제가 생길까봐, 혹시라도 길이 막힐까봐 항상 미리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회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괜찮아. 나는 회장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이야. 1997년 IMF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30대 재벌 중 7개 그룹이 부도를 맞았고 1만 5천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쓰러졌습니다. 길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대한정밀기계도 위기였습니다. 철수 씨, 미안합니다. 이번 달 급여를 절반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철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회장님이 10년 전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회장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회장님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기사회생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고 정부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밀린 급여를 모두 주셨고 보너스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철수 씨,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마이너스. 2003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빠, 고등학생이 된 딸이 학교에서 달려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음대 갈래. 음대? 응. 성악과. 나도 아빠처럼 음악하고 싶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음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3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 음대는 돈이 많이 들어. 레슨비도 만만치 않고. 아빠가 포기한 꿈, 내가 이룰게.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딸이 음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 형편이. 회장님이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철수 씨 따님이 음대요? 당연히 보내셔야죠. 하지만 돈이. 제가 돕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철수 씨, 당신이 10년 동안 저를 위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빚을 갚는 겁니다. 결국 회장님의 도움으로 딸은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전 제가 졸업한 이 캠퍼스에 이제 제 딸이 다니게 되다니. 아빠, 왜 울어? 그냥. 아빠가 너무 행복해서. 딸은 제 팔을 꼭 안았습니다. 마이너스. 2010년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기념식 날
회장님이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철수 씨, 이건 당신 몫입니다. 봉투 안에는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1%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회사도 없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버텨준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식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 주식으로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던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가진 내 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생겼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15년 딸이 결혼했습니다. 아빠, 신랑 되는 사람이 피아니스트래. 피아니스트? 응. 유럽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교수로 있어. 결혼식 날 사위가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쇼팽 녹턴 9번 2악장.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이 곡이 장인어른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내 곡? 예, 장모님께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이 곡을 가장 잘 치셨다고.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회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철수 씨, 따님 정말 예쁩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철수 씨 덕분이죠. 당신이 20년 동안 저를 지켜줬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회사도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장님도 집에서 일하셨습니다. 철수 씨,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당분간 출근을 안 할 테니. 회장님,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매일 회장님 댁 앞에 차를 대고 대기했습니다. 혹시라도 회장님이 부르실까봐. 회장님 사모님이 차로 나오셨습니다. 기사님 들어오세요. 밖에서 혼자 점심도 못 드시고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저는 아니에요. 기사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들어오세요. 그날부터 저는 회장님 댁 안채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회장님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철수 씨, 25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밥 먹는 건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회장님. 앞으로 자주 같이 먹읍시다. 좋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과 저의 관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사와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함께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4년 가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씨, 내년이 제 환갑이에요. 벌써 그렇게 되셨습니까? 시간 참 빠르죠. 철수 씨도 내년이면 65이고. 그러네요. 환갑 파티 때 철수 씨께 특별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장님. 30년 전 약속 기억하세요? 언젠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수 씨, 제 환갑 파티에서 연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회장님, 저는 이제 부탁입니다. 3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당신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대단해요. 정말 놀라워.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받는 박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받는 마지막 박수일지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 씨, 회장님이 단상에서 내려와 무대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회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철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꼭 안았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놓고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주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수 기사님입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기사님은 제 전속 운전기사로 30년을 함께해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의 진짜 정체를 아십니까?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피아니스트십니다. 독일 함부르크 음대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그런 분이 왜 30년간 운전기사를 했을까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픈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이분은 피아노를 팔고 택시 기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몇몇 여성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30년 전 이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죠. 그때 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사업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스트레스로 쓰러졌었죠.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후 저는 철수 씨를 운전기사로 모셨습니다. 30년 동안 이분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도 밤늦게도 명절에도 제가 부르면 항상 달려와 주셨죠. IMF 때 회사가 어려워 6개월간 급여를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철수 씨는 제게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였고 친구였고 때론 인생 선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제 환갑을 맞아 철수 씨께 부탁드렸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쳐달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철수 씨, 30년 동안 당신은 저를 위해 꿈을 접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꿈을 다시 펼쳐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독일 함부르크 음대 명예 초청장입니다. 35년 전 못 간 그 학교에서 내년에 특별 강연을 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게 제가 함부르크 음대에 연락했습니다. 35년 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가 가족 사정으로 가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그리고 오늘 그 학생의 연주 영상을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교수님들이 놀라셨대요. 35년이 지났는데도 실력이 그대로라고. 그래서 특별히 명예 초청을 결정하셨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이 큰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철수 씨 댁으로 배송될 겁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아닙니다. 35년 전 팔아버린 그 피아노, 이제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철수 씨는 다시 피아니스트 박철수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30년 동안 저를 지켜줘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 앞자리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와 아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당신 드디어 다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여보, 고마워요. 35년 동안 곁에 있어줘서. 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딸. 사위도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대단하십니다. 35년 만에 연주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고맙네. 회장님이 저희 가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철수 씨 가족분들,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내가 회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더 감사하죠. 철수 씨를 30년 동안 곁에 두게 해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꿈을 잃지 않으셨다니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내년에 독일 가는 거예요? 가야지. 35년 만에 받은 기회인데. 함께 가요. 우리 둘이서. 그래, 함께 가자.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35년 만에 저는 다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한 번도 피아니스트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피아노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회장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인생. 파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님 댁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평소처럼 5시 30분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차에 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씨,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네. 회장님이요? 예. 오늘은 철수 씨가 뒷좌석에 앉으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회장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새로웠습니다. 30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한강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여기는 철수 씨,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같이 커피 한잔 하시죠. 우리는 카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철수 씨,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이 커피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감사하죠.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철수 씨,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서울대 음대 수석 출신이라는 것, 독일 유학을 포기했다는 것, 모두요. 회장님이 어떻게, 따님이 서울대 음대에 입학했을 때 제가 음대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박철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냐고. 교수님이 놀라시더군요.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냐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은 자신이 가르친 학생 중 가장 재능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아내 병 때문에 음악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고 하셨죠.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옆에 있던 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신 분인지를. 회장님, 철수 씨, 저는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코스닥 상장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성공이 뭔지는 당신을 보고 배웠습니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희생을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위해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죠. 그게 바로 진짜 성공입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철수 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35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매일 밤 피아노를 쳤습니다. 밤에요? 예. 머릿속으로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연주했습니다. 쇼팽도 치고 리스트도 치고 라흐마니노프도 쳤습니다. 회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머릿속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그대로였군요. 피아노는 제 몸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악기가 없어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강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갔습니다. 철수 씨, 이제 회사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당신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피아니스트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년에 독일도 가야 하고 연주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명예의 사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 지분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매달 고물료를 드릴 겁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30년 동안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철수 씨,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당신의 꿈을 다시 펼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철수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함부르크 음대 강당. 35년 전 제가 왔어야 했던 이곳에 저는 이제서야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피아니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35년 전 이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지만 가족을 위해 오지 못한 분입니다.
오늘 그분이 이곳에 섰습니다. 교수님의 소개가 끝나고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객석에는 회장님과 사모님, 딸과 사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응원하기 위해 독일까지 함께 왔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제가 35년 전 유학 오디션에서 치려고 했던 곡이었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35년간 기다렸던 이 순간, 저는 마침내 제 꿈의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회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흔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주가 끝나고 우리는 함부르크 시내의 작은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딸이 제 팔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딸아. 장인어른, 오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네, 사위. 회장님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철수 씨, 축하합니다. 35년 만에 꿈을 이루셨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접어두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여보.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철수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작은 음악학원을 열까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겁니다. 우리는 30년 동료잖아요.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함부르크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35년 만에 온 이곳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제가 놓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잡은 기회였습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포기한 것처럼 보였던 꿈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저는 30년을 운전기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3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30년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3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저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난 것,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딸과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이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1년 후 저는 서울의 꿈나무 음악학원을 열었습니다. 학원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젊었을 때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35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학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철수 씨, 학원 잘 되나요? 예, 회장님.
매일 행복합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말씀하세요.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요? 예. 철수 씨 연주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피아노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30년 전 회장님은 제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회장님에게 꿈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